네, 안녕하세요. 제가 랜성입니다. 오늘도 제가 물리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학 문제고요. 병진 운동량 그리고 회전 운동량이 결합된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상황은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어떤 테이블 위에 공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종이를 이렇게 빼요. 일직선상에서 종이를 빼요. 그래도 이 굴러가던 공의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답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병진 운동량 P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P는 이제 F 먼저 적어볼게요. F 힘. 얘는 우리가 MA잖아요. 이렇게 MA가 된 이유는 얘를 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량 P가 MV거든요. 그래서 얘를 T로 미분하면 이게 MA가. 그래서 반대로 P는 델타 P 변화량은 F로 나타내면 이제 적분이 되죠. 그래서 F가 시간으로 이제 적분된 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병진 운동량이에요. 그리고 회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가 회전하고 있거든요. 공이. 그래서 회전 운동량은 L이라고 나타내는데요.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크라는 게 필요합니다. 토크가 회전력이에요. 회전력. 여기에서는 이제 F에 해당하는 회전력입니다. 회전력은 토크는 이렇게 적고요. 얘가 이제 시간에 따라 적분된 겁니다. 그리고 이 토크라는 것은 구의 반지름의 이제 위쪽 성분, Z 성분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회전한다는 거는 반대로 마찰력이 있으니까 내가 굴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잡아당기는 마찰력 때문에. 마찰력이 없으면은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굴러간다는 거는 반대쪽으로 이제 마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주고요. 얘는 이제 병진 운동에서의 힘, 얘가 결합된 겁니다. 벡터량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분을 얘는 적분할 게 없으니까 밖으로 빼내고요. 시간에 따른 양이 아니니까 밖으로 빼내고요. 내 F DT는 시간에 따른 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R의 G 성분 그리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정했었죠? 델타 P였죠. 델타 P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P와 L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굴러가는 공을 내가 위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굴러가는 공을 내가 위에서 쳐다봐요. 그러면 공은 이제 구형이지만 위에서 쳐다보면 딱 이런 원 모양이 되겠죠. 이게 이제 탑이에요. 탑뷰. 그래서 보면 이럴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L만큼의 회전 운동량을 가지고 굴러가는 중이고요. 내가 이렇게 받치고 있던 종이를 이쪽 방향으로 싹 잡아 뺄 겁니다. 병진 운동량만큼으로. P만큼으로.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P는 위에서도 정의했지만 이거는 MV입니다. 크기는 MV예요. 여기 이게 질량, 속도. 그리고
L 회전 운동량은 우리 회전하는 물체가 가지는 질량을 뭐라 그랬었죠? 이거는 지지난번인가요? 이게 배웠었는데 관성 모멘트라고 했습니다. 관성 모멘트. 회전하는 물체가 가지는 질량. 그리고 기호로는 I로 나타냈었죠. I로 나타냈었고 그리고 회전하는 물체의 속력, 각속도 그거는 어떻게 나타냈었죠? 오메가로 나타냈었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란 말이에요. 굴러가는 구. 그래서 구가 가지는 관성 모멘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관성 모멘트를 정의하기를 얘는 R제곱, 그러니까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 그리고 미소 질량 DM을 적분한 거였습니다. 그죠? 근데 구가 가지는 관성 모멘트는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요. 5분의 2 R 제곱 M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메가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를 붙여주면 구가 회전하는 그 회전 운동량이 되게 됩니다. 5분의 2 R 제곱 M 오메가 이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고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5분의 2 R M의 R 오메가잖아요. 그런데 이 R 오메가는 선속도 V로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분의 2 R M V가 되는데 여기 또 MV가 있네요. MV는 P였죠. 그래서 얘는 5분의 2 R P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 P 이런 애들은 벡터량이거든요. 방향을 가지는 벡터량. 그래서 얘를 벡터량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L 벡터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얘는 5분의 2 R 얘는 이제 Z 성분이 있었고요. 이거는 P의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이 여기서 한번 정의가 됐었고 L이 또 어디서 정의가 됐었죠? L이 여기서도 또 정의가 됐었네요. 여기서 정의가 됐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1번씩 얘를 2번씩이라고 해서 1번, 2번씩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의 지성분 그리고 델타 P가 이제 크로스 된 것은 5분의 2 R의 지성분 곱하기 P의 벡터가 크로스 된 거랑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결국 이 식에 따르면 결국 0이 그냥 남을 거고 Z 성분 그리고 델타 P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Z 성분 크로스 델타 P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1번 경우 Z 성분이 없다. 이 상황이 가능할 거고요. 2번 경우 P가 얘가 크로스잖아요. 그래서 P가 굴러가는 방향, 그러니까 바닥과 수직하면 크로스 성분이 사라지는 거죠. 수직하거나 3번 혹은 P가 아예 0이거나 이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Z 성분이 없을 수 있나요? Z 성분이 없다는 거는 토크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러가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 경우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델타 P가 바닥과 수직하다는 거예요. 수직하다는 거는 공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닥이랑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상이 안 맞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건 델타 P가 0인 거네요. 그 말은 P가 델타 P가 M은 이제 변하는 양이 아니고 질량은 변하는 양이 아니니까 델타 V가 될 거고 얘가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델타 V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력의 변화량이 0이라는 거예요.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맞네요. 그러면 내가 굴러가던 공이 있는데 그 굴러가던 공이 종이 위에 있을 때 내가 종이를 싹 잡아 빼도 얘는 원래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굴러갈 것이다. 속도의 변화량이 없을 것이다. 델타 V가 0이다. 증명되죠? 신기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른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병진 운동에서의 운동량 그리고 회전 운동량이 결합된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